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2월 17일입니다. 지난주에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2개밖에 못했죠. 그게 화요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나이가 이제 93살 되셨고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 장례식하고 이번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불교식으로 좀 했어요.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그래서 큰딸애가 이제 마침 뉴욕에서 이제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걸 다 스님도 이제 어떤 스님으로 하나 했더니 자기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있더라고요. 해준 스님이라 그래요. 나이 한 40대 초반 되셨고 스위스에 뭐 유학 갔다 오신 스님인데 난 이 스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굉장히 학승이시죠. 이 자리를 빌어서 와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제 이거를 했었죠.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이제 E는 MC 자승에서 이 광속이 이제 상수라는 거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왔다 그랬죠. 맥스웰.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 이 4개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자 쪽이나 이제 뭐 몰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는데 전번에 이제 원자의 영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자는 10의 35승 이상 영속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혼은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수의 원자로 우리 몸을 구성한다 그랬죠. 10의 27개 승 정도. 죽고 남은 전부 재활용이 되는 거고, 이 원자는 이미 이제 몇 개의 별을 이미 거쳐서 왔다는 거죠.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처나 징기스칸, 베토벤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각각 수십억 개 이상은 된다 그랬죠. 10의 9승.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의과대학 문제를 빙자해서 잠은 왜 자고 꿈은 왜 꾸냐는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 자세한 거는 소위 얘기해서 슬립, 잠자는 거 하고 드림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은 색소폰에 데이비드 샌본이라는
이 친구가 샌본 이를 붙이나 안 붙이나 뭐 하여간 데이비 샌본이라는 그 색소폰 연주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부른 그 The Dream이라는 곡이 이게 기가 막힌 곡인데 제 처음 색소폰 선생이 아마 IMF 끝나고 이제 그 색소폰을 우연히 불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색소폰 불게 되면은 이 6개월 안에 이 드림이라는 곡을 불 수 있냐고. 근데 웃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곡이에요. 여러분들 그 데이비 샌본의 그 드림이라는 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결국은 알티시모가 문제인데 알티시모라 그러죠. 별로 기억이 이제 잘 안 나는데 F 샵 G A를 이제 그 색소폰 하이음을 내는 거 운지에도 없는 거 그거를 결국은 그 케니지나 뭐 NNY 케니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데이비 샌본의 이 그 색소폰 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쫓아가려고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냥 대중적으로 부르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색소폰 그 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케네지의 음색은 야마하 이펙터의 그 음색뿐이지 않느냐. 조영남 씨는 굉장히 이게 잘 부는 거라 그러는데 물론 대중적으로는 케네지 음이 좋죠. 이건 딴 얘기고. 그 다음에 시계를 좀 틀어놓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떠다 보면 어떤 때는 1시간을 넘기는 것 같아서 시계를 지금 한 5분 지났다고 맞춰놓고 해야지 이거 한 4, 50분은 안 넘기지. 그래서 그 잠잘 때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소파 수면, 역설 수면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잠이라는 거는 육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지컬 레스토레이션이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RNA들을 합성해서 낮에 필요한 육체를 회복시키는 동화작용을 하고 합성된 단백질이나 RNA를 역설 수면의 일부 꾸는 수면에 이제 렘 슬립이라고 그러죠.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꿈의 기능은 이건 슬립이고 대뇌 피질에서 새로운 신경 연접 부위의 연결을 담당하고 대뇌 피질에서 뉴런이 각 그 쭉 연결되는 부위가 10의 15승계라 그랬죠. 연결을 담당하고 낮에 있었던 정보를 처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카테콜라민,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을 합성한다는 거죠. 이것은 각성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력과 자기 보력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슬립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회복, 드림이라는 것은 피지컬이니까 멘탈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거죠. 멘탈 레스토레이션, 정신적인 회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이라는 것은 회복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신체적인 회복, 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회복인데 그날의 경험을 두뇌라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언제 쓴 거냐? 허라는 책을 썼을 때가 그러니까 군의관 시절이니까 31살 군의관 2년차 때니까 지금 65이니까는 34년 전에 썼던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근데 34년 동안 지금 이 이론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론에 지금 이거를 꿈이나 잠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적인 이 여러 가지 새로운 학설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뇌라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 써놨냐? 어린 시절에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분석계의 태두인 조두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무슨
대통령 무슨 뽑는데 아마 관여를 그때 했을 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 DJ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어린 시절에 반복되는 꿈이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놨냐? 우리나라 정신분석가 두 번째인가 정신분석가인 홍박. 소주를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난 요즘 무의식이라든지 명칭부터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꿈의 해석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상당히 개정을 해야 되겠고 너무 위시 풀필먼트. 꿈을 되게 이제 프로이드 쪽은 이걸 기본적으로 우선은 깔고 들어가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지 몰라. 그걸 컴퓨터 회로처럼 생각하고 신경 전달 생성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보는 견해도 추가를 해야겠지만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이론인데 한 인간의 뇌를 우주보다 정교하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거기에 영적인 걸로 생각하면 훨씬 더 위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인 측면은 지금 그 정신분석 정통적인 이론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그냥 농담으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조선일보 제가 댓글 쓴 게 원고지 35,000장 분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파일에서 꿈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써놨네. 91년 작년 4월 달에 일론 머스크 71년생 31세 15억 불 가치회사 그리고는 스페이스 X 개발 화성 탐사한다 그러고 2004년에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CEO. 테슬라가 요새 지금 굉장히 인기죠. 근데 그 2년 전쯤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이고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수십억 분의 1도 안 될 만큼 희박하다. We are all probably trapped in a matrix-like pseudo existence.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건데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이다. 매트릭스의 세계일 뿐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 세상은 호구의 세상인가. 30몇 년 전에 내가 처음 쓴 책의 제목처럼 호라는 세계인가. 제 호가 원호라 그랬죠. 빛은 왜 일정한지, 왜 속도 제한이 있는지, 도대체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은 보존이라 그랬죠. 우주 태초의 물질, 빛과 빛이 아닌 걸로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한 거는 이 우주 10의 11승년, 천억 년적인 지금 우주에서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게 진리라는 거고, 다른 우주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길이가 플랑크 길이보다 더 작을 수는 없는데, 그럼 현실이 픽셀화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이하는 뭐냐 이거죠. 플랭크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10의 44승만큼, 1초에 10의 마이너스 44승만큼 짧은 시간에 마치 영화의 정지처럼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거 하나의 컴퓨터 게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빛은 이중성이 있는데, 관찰자가 있을 때는 파동이 입자로 순식간에 변환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해서 도대체 의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하다못해 제가 그 중국의 그 초기공 교장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3번 6달인가 7달 동안 3시간 동안 매주 1대1 그 개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초기공을 하는 양반인데 나는 안 되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소주천 대주천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하여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념이라는 거예요. 의념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의념.
그죠? 크게 얘기하면 이게 의지가 되고 의식이 되죠.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의식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consciousness라고 그러는데, consciousness. 의식이란 도대체 뭐냐? 정신분석학자한테 분석을 20번이라도 받아본 의사가 95년 이전에는 내가 5번째라고 알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 어떻게 정말 꿈의 존재들이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증명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써놨네, 댓글에. 그 다음에 기침을 하네. 이제까지 한 게 성역과잉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역과잉증은 불안이나 우울의 한 증상으로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강박적으로 성에 몰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상적인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성적 탐닉에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경 길이를 늘리는 거는 음경 하고 이제 치골에 붙어 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가 붙어 있는 여기 인대를 이렇게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1, 2cm 끄집어내는 건데, 이거는 웃기는 얘기다 그랬고, 나중에 발기력이 하일 히틀러처럼 135도로 안 된다 그랬죠. 인공 진피 의식이나 그 다음에 뭐 지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다 흡수돼 가지고 웃기는 얘기고, 진피 의식을 둘둘 말아 가지고 음경이 있으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 놓는 게 그게 뭐냐 이거지. 나중에 이거 발기력 떨어졌을 때 음경의 트라이믹스 같은 주사 치료하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오늘 뭐 병원에 누가 전화 왔는데, 전번 시간에 음경 확대 수술한 환자는 내가 안 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음경 확대 수술을 해놓으면 트라이믹스 치료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필러를 넣는 건 해면체를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발기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폭용수술은 가급적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뜩이나 음경 사이즈가 적은 이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함몰돼서 보인다는 거죠. 위생상 얘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형물 삽입 수술은 트라이믹스나 코드믹스 가지고 안 되는 환자가 100명에 한 서너 명 있는데, 나머지 97명 정도는 다 되는데, 이 환자들은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남성의 평균 길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성은 12.5cm가 아니라 제가 했더니 11.5cm라는 거고, 둘레는 10.5cm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가 7kg이 줄 때마다 음경 길이가 1cm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150kg이 넘으면 이 친구 뭐 한 80kg 정도라 그러면은 정상 체중이라 그러면 정상 체중이 1m 70cm 정도면 얼마예요? 63kg가 정상 체중이죠. 그러면 70kg가 이제 과체중이고 77kg 이상이면 비만이라고요. 그죠? 이거 당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기 정상 체중 70에 9를 곱하는 거죠. 1m 80cm면 72kg가 정상 체중이겠죠. 79kg가 이제 과체중이고 86kg부터는 비만이죠. 당뇨에서는 자기 정상 체중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줄기세포 치료가 몇 년 안에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김정은 이 뚱땡이 녀석은 150kg면은 이게 7kg 줄 때마다 1cm가 늘어나는데 그럼 몇 킬로가 는 거예요 이거 지금? 70kg가 늘었죠? 90kg네. 가만히 있어봐.
70kg잖아요. 이렇게 요새 머리가 갑자기 딴 생각하냐고. 그러면은 10cm가 줄어들죠? 은경 사이즈가 그러면 11.5cm라고 그랬는데 10cm 줄으면 바깥에 나오는 건데 1.5cm 밖에 안 나오죠? 일본 수모 선수들이 그래요. 일본 수모 선수들이 옷을 벗겨 놓으면은 은경 사이즈가 무진장 작죠. 더구나 이거는 발기됐을 때 사이즈인데 보통은 7.5cm인데 바깥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혼외정사. 오늘 이게 이제 메인이죠. 메인. 이게 아페타이트,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애프터밀, 후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조이 오브 섹스, 제가 예전에 번역하던 책이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식사하는 거 하고 섹스하는 거 하고 메인 게임만 하지 말란 말이죠. 이게 삽입선교라 그러면 이게 아페타이저로 먹는 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걸 10분 15분을 하고 메인 게임을 15분에서 20분을 하고 후위를 5분에서 10분 이상 하라는 거죠. 뭐 하여간 그 다음에 장폴 사르트르가 1905년생 존재와 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존주의 존재론이죠.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고, 시몬 드 보부아, 몇 살 정도 어린데 둘이 이제 굉장한 철학가죠. 철학가고 문학가고 그러죠. 몽파르나스 입술 자국 가득한 한 묘지에 두 남녀가 함께 묻혀 있다. 입술 자국 가득한 한 묘지에, 왜 누가 이렇게 써놨는지 몰라. 몽파르나스 묘지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묘지인데, 파리에서 제가 파리를 2번 가봤나 3번 가봤나. 여기 이제 보들레르, 모파상,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묻혀있는 공동 묘지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묘지가 좀 좋은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천에 호국원이라는데, 아버지가 무슨 6.25 무슨 참전용사라서 거기 갖다 모셨는데, 어머니도 이번에, 글쎄 그거 난 장례식 왔다 갔다 하는 기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야산을 사가지고 조그맣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수목장을 하는 거가 아주 좋다 그러네.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 놓고 비석을 이렇게 조금 심어 놓고 하는 거가, 이거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뭘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야산을 어디 가서 하나 사야 되겠어요.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지금 유한양행이랑 조루약 가지고 세계 특허 문제 그거 가지고 60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이건 뭐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사르트르하고 보바르가 계약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라는 분이 이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실존 철학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철학자죠.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철학가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해군 장교였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외갓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못생겼대요. 1m 60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19살에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4일 동안이나 침대에 같이 지냈다 그러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적인 탐닉에 빠지는 거가 흔한 일이라 그러죠. 젊은 시절에는. 제 환자 중에 재벌 회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5대 재벌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한 20년 전이었나? 근데 이제 저희가 7, 8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요. 악성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성 한 번도 못했는데,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양반이었는데 한 번도 못하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고혈압약을 조정을 하고, 고혈압약을 이제 그 대통령 주치의가 이제 맡았던 모양인데, 약을 3개를 썼는데 내가 이걸 2개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거 대통령 주치의가 내과 전문의가,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쓴 고혈압약을 내가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어요? 바꿔요. 그만큼 성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기력이 이것만 가지고 한 150에서 180% 좋아졌어요. 일반적인 내과 의사가 잘 모르니까, 내과 의사가 뭐 언제 뭐 성기능 좋아지는 거 신경 쓰고 약 쓰지는 않죠. 악성 고혈압 했는데도 이거 가지고 혈압도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트라이믹스도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금방금방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웬 그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랑 LA 가가지고 7일 동안이나 호텔에서 도움물주를 했는데, 이런 열정이 이제 어떤 시기에는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시몬드 보바르를 만나죠. 시몬, 낙엽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개방 결혼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개방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 부인인 말이라는 여정과 짧은 사랑을 해요. 결혼하고 3, 4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고 대개 3, 4년째가 문제죠. 남자 여자 사랑에 빠지는 거는 대개 3, 4개월 정도가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로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누구 자기가 뭐 자기 아들이 죽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 하는 거는 6개월이 기준이에요.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우울증은 그건 되게 단순한 우울증을 넘어가서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메스칼린 얘기가 나오네. 메스칼린 이게 맞을까요? 메스칼린. 이게 되게 유명한 환각제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환각제인데, 그 멕시코라든지 그 남부 인디안 종교 의식에 이제 쓰였던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인장 종류인데, 메스칼린이 굉장히 유명한 환각제예요. 효과는 LSD라고 이제 그 제일 지독한 환각제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이게 그 선인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멋진 신세계라고 썼던 얼더스 헉슬리라고 있었죠. 영국 작가. 헉슬리가 이 메스칼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눈앞에 금빛이 출렁출렁거리고 시공간 감각이 왜곡되는 황홀한 환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환각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환각제예요. 얼더스 헉슬리는 이거 자기 죽을 때 임종치에 LSD를 놔달라 그랬죠, 주사를. 그러고 죽었어요. 사르트르만 그런 게 아니라 보바르도 이제 미국 작가이던 넬슨과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오랜 시절 성적 욕망이 없다가 다시 피어나고,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젖가슴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바르는 고백을 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젖가슴. 뭐 우리나라 여성들을 A컵 가지고 워낙 이게 85% 이상이 전부 A컵 미만이라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여성 동무들이 이게 가슴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으니까 워낙 컴플렉스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문제인데, 그렇다고 유방확대 수술은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연예인이 되거나 무슨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가슴 출렁출렁 내보일 기회가 없는 한. 그 다음에 보바르는 17년이나 연하인 남성인, 예를 들어서 47이면 17년이면 30살, 뭐 괜찮은데, 뭐 이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사르트르는 17세 이하면은 나이 50 정도 됐으면 17세이면 몇 살이야, 이거. 33살 아래 17살짜리 임신시켰 사르트르가. 뭐 하여간
자식으로 입양을 했대.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들과 같이 있으면 재미를 못 느끼고 지겨워진다. 프로이드도 자기 처제랑 굉장히 좀 재미있는 관계죠. 자기 부인보다. 칼 구스타프 융도 그래요. 항상 그 평생을 세 명의 여자에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나는 닥터 서른. 그래서 사랑에 기초를 한 결혼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남성들 간에 있는 것이라고만 여겨졌고, 제가 동성애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일반인 남자의 3분의 1 이상이 오르가즘에 이르는 경험을 평생에 한 번 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결혼은 두 가문 간의 경제적인 연결이라는 거죠. 두 가문 간의 경제적인 연결. 하지만 일단 결혼 후에 혼외정사,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게 기원전 18세기 전부터, 함무라비 법전 이전부터 엄격하게 지켜져 왔는데, 여성의 혼외정사는 엄격히 지켜져 왔는데, 시대는 변화해서 1940년대 킨제이 보고서 1948년에 발표를 했죠. 여성권은 1953년에 발표를 했고, 50% 정도의 남성과 25% 정도의 여성이 혼외정사의 경험이 있다고 그랬고, 60년대 초반부터 성적 개방이 돼가지고, 60년대 초반부터, 항불안제 이런 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그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항정신병 약물도 1960년대 개발이 돼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입원율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개발이 되면서 쭉 떨어졌어요. 1960년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왜 60년대 초반 중반에 이런 급격한 이런 약이 개발이 되고 70년대 80년대 어떻게 F22나 F 스텔스 기술이 왜 이때 완전히 일어났냐. 이거 외계인 짓이가 아니에요? 외계인 짓이가 아니야. 어떻게 컴퓨터가 이때 이렇게 급격히 발달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뭐 하여간 그래서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65% 이상의 결혼한 남자들이 혼외정사의 경험이 있어요. 65% 이상의 결혼한 남자들이 혼외정사의 경험이 있다. 하여간 그러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여성의 혼외정사의 증가예요. 세계 여러가지 리포트를 볼 때 중년 여성의 혼외정사의 경험이 이제는 남성의 경험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 섹스 인 아메리카라고 이게 1995년경에 나왔어요. 시카고 대학이 이제 에피데미올로지 하는 의사들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미국 매스컴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미국인들의 성의식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됐다고 떠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카플란 그쪽을 대표해서 이제 가서 회의하는데, 뭐라 그랬죠. 이거 에피데미올로지컬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킨제이 때부터도 이렇게 65% 75% 이상 혼외정사의 경험이 있는데 혼외정사 경험이 뭐 35% 30% 미만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이건 잘못한 거죠. 디자인 자체가 직접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무슨 문재인 뭔가 지지율처럼 이게 지금 잘못된 역학적 조사라는 거죠. 미국 애들도 이래요. 얘네들도 좀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 이런 혼외정사의 결과는 어떨까? 이게 웃기는 게, 놀랍게도 93%의 여성은 죄의식보다는 자신감의 회복과 자존심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성해방운동 1960년대부터 나왔던, 이게 나중에 나가선 페미니즘, 지금 요새 미투 운동이라고 떠드는 이런 거,
이거 한양대 무슨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와서 얘기하는데 서울대 철학과 그 다음에 뭐 종교학과 뭐 그쪽 인문계 그쪽이 완전히 핵심이라 그러네. 요 철학과는 요 5년 때 지금 대학원 지금 친구, 종교학과는 내 둘째 딸, 인문대학은 이게 좀 뭐라 그러면 되게 그 레디컬하게들 대답을 하죠. 성적 즐거움에 대한 인식의 증가. 얘네들은 그러면서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들이 급격히 증가시키는 이유로 거론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그 오픈 메리지, 이걸 오픈 메리지라고 그러죠. 개방 결혼을 미국의 경우 보면 결혼한 부부의 15%, 동거한 부부의 경우는 30% 정도가 이런 개방 결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혼외 정사를 일반적으로는 EMS라 그래요. Extra Marital Sex라고 보통 약자로 표현을 하고. 그렇다고 이혼이 쉽게 되고 혼외 정사에 엄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미국식이죠, 지금. 미국식인데. 순차적인 일부 일체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차적인 일부 일체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해요. 당신과 당신의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일부 일체제만 고집을 합니까? 일부 일체제라는 거가 지금 정립이 된 게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되죠. 몇백 년도 안 되죠, 지금. 그래요? 부조리의 세계, 구토가 날 정도로 제멋대로인 세계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실전 처활의 행동 양식인데 이런 세상에서도 인간의 성욕에 대해서는 영역은 엉망이라는 거죠. 이 이드의 세계는 엉망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사르트르와 보바레인 경우에는 나중에는 잘 지냈대요. 멍파로 나스 묘지에 손 붙잡고 묻혀있대. 그 다음에 전번에 아베 마리아에 대해서 그 디미니시 코드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3개밖에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캐논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베이스를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갔노? 여기 있다. 베이스를 레도 시라 솔파 솔라로 레파라 도미라 이렇게 요것만 치면 된다 그랬죠. 한번 쳐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이거를 그 Q&A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이번에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들어가는 아주 이쁘고 발랄한 친구 지금 한 23살 됐나? 그 친구랑 둘이서 하든지 얼굴은 내놓기 싫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2, 3일 안에 얘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뭐 좋아요. 다음 시간은 그 부부라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처 인연은 숙세래. 부처 인연은 전생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요새 같으면은 40년, 50년, 60년을 같이 사는데 그럼 일프일처제를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성생활만 그것만 지겹게 하냐 이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섹슈얼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성욕이 올라가는 걸 이걸 뭐라 그랬죠? 쿨리지 효과?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뭐 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거를 꺼야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